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최경신을 전라도 경력에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아뢰다. 병조 정랑 최경신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항례에 따라 당연히 수령에 보임해야 할 것인데 이제 전라도의 경력에 임명되었습니다. 2조에서는 말하기를 법에 어버이가 늙은 사람은 300리밖에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는 수령의 권원이 없으므로 이에 경력을 제수하였다고 합니다. 경신은 2조 판서 최부의 아들입니다. 겸 판서 최사강, 참판서 성념조, 참의 정종성, 좌승지 이승손 등이 법을 어기고 은혜를 팔아서 뒷날 은혜의 보상을 받을 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300리 아닌 이천 음승 덕산 등지에 수령의 고월이 있었는데 혹은 직사가 마땅하지 않다고 일컬고 혹은 이수를 몰랐다고 일컬으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꾸며 허리멍텅하게 계달하여서 이루어진 법을 파괴하니 재상을 가려서 위임하는 뜻의 위배됨이 있습니다. 최부가 오로지 전선을 맡아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함부로 자기 아들의 벼슬을 제수하여 염치가 땅을 쓴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그렇건만 정랑 조 성문과 좌랑 정차궁은 옳고 그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의 비위를 맞추어 간사하고 아첨함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심합니다. 청하건대 모두 처벌하고 경신의 경력 벼슬은 고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의 영성군을 감원할 것을 건의하다. 우리나라에서 영경에 가는 사신을 영접하고 호송하는 군인은 모두 100명을 정원으로 함을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요동에서 관군 100명을 내어 호송해 오고 있사오니 우리나라의 영봉 군인은 50명을 감원하도록 하십시오. 또 사신의 영성군은 본래 외국 사람이 업신여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임무인데 부경하는 자의 공용, 사용의 물건은 모두 태제하게 하여 마피를 필요하여 쓰러져 죽게 만드니 온 진실을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감찰관으로 하여금 교찰을 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하고 검찰관으로 이를 알면서 적발하지 아니한 자는 담당 관사라 하여금 주문 탄핵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3일 심리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영서지방의 수재로 인한 벼의 피해가 심하다고 아뢰다. 강원도 관찰사가 체계하기를 영서의 각 고을이 수재로 벼를 많이 손상하였습니다. 특히 인제, 양구, 남천은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4일 음신 첫 번째 기사. 친히 보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황의 기복의 명령을 거두어 줄 것을 건의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례의 제도는 풍속에 관계되는 이로서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대 이후로 인심이 착하지 못하여 상례의 법이 날로 무난하여지더니 더 후세에 이르러서는 상기를 날로 달을 바꾸었으니 당시의 습속을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말기에 세상에는 현명한 임금이었고 고을에는 선량한 풍속이 없어서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겨우 100일만 지나면 술 마시고 육류를 먹는 것을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혼인을 하고 연애를 즐기는 등 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심과 풍속이 하나같이 이렇게 되기를 이르렀으니 진실로 통탄할 뿐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천운에 순응하여 나라를 세우며 급히 상례의 제도를 바로잡아 교조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능히 그 제도를 다 지키는 자가 있으면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복호하여 특전을 주는 등 풍화를 세우니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보고 감격하지 않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왕통을 계승하여 이루어진 법을 따라 지키시니 예제가 크게 정비되어 진실로 3대에 없었던 훌륭한 정치입니다. 전번에 이근과 김청이 약간 이문을 알므로 4대의 사명을 맡길만 하다고 하여 특히 기복을 명하였던 것은 부득이한
한때의 편의를 위한 권도일 뿐입니다. 그때에 따라 생긴 기복자들이 한 가지의 능함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은 김청이나 이경에게 비교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황의 기복을 만약 그가 이미 이문의 재능이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없을 수 없다고 한다면 김청의 무리가 오랫동안 이문을 맡았었으므로 4대 사명을 또한 수행할 것이오니 비록 한 사람의 김황이 없더라도 원래 일에는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직 재능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익히는 일을 넣칠 수 없다고 한다면 김황이 이미 이문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터이므로 비록 체질 중이더라도 스스로 패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그 급이 상복을 벗어버리고 벼슬의 임명을 받은 뒤라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25개월 동안의 상기는 마치 달리는 말이 텀바구니를 지나는 것처럼 빠른 것이어서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을 남의 아들 된 자로서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황의 기복의 명령을 도로 거두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게 한다면 그는 장차 상주로서 예절을 마치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어 더욱 그 학업에 부지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춤과 효가 둘 다 완전하게 되어 풍교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특히 황의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실은 사도의 큰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이 명령을 회수하시어 그로 하여금 예절을 마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소가 올라가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김황은 다른 유사에 비길 수 없는 자로서 부득이하여 임명한 것이다. 내가 이미 널리 의논하여 한 일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사명은 임금의 글과 명령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당진 현감 송원년을 인견하다. 손원년이 사조안에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외구의 소문이 잇따라 들려오고 또 병진, 정사 두 해에는 백성들이 애군을 만나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너는 가서 직무에 나아가 심력을 다하여 나의 지극한 심회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최사관 최부 성념조 정종성 이승선 조성문 정차공과 최경신 등의 파면을 건의하다. 상소하기를 둥근 자와 모난 자는 목수가 법으로 하는 기구이고 법률은 국가의 큰 법칙입니다. 규구를 버리고는 공수도 기교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며 법률을 폐지하고 요순도 훌륭한 정치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규구는 목수가 따르는 것이고 법률은 국가가 지키는 것입니다. 명자가 말하기를 가령 순이 천자가 되어 고요로 살을 삼았을 때 고수가 사람을 죽인다면 순임금은 그를 훔쳐 엎고 도망하여 즐거이 몸을 바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순임금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여 천하의 법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고요도 순임금이 천자라고 하여 천하의 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자기의 아버지를 위하여 법을 굽히지 못하며 신하도 감히 임금을 위하여 법을 굽히지 못하는 것이니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롭고 밝은 정치를 이룩한 까닭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고전을 상고하여 나라의 법을 세우셨으니 의논함이 자세하지 않음이 없고 법을 세움이 미덥지 않은 것이 없사오니 법을 운영하는 관리가 그 지극한 본의를 본받지 않고서 자기에게 편리하면 사용하고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법을 세움이 이미 저와 같은데 법을 운영함이 또 이와 같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상피하는 법을 세우고 외관에 사용하는 법을 만든 것은 옛 제도를 참고하여 바른도에 합치시키는 것이고 인정을 참작하여 어그러짐이 없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실로 후세에도 전할 만한 법입니다. 지금 최사강 최부가 오로지 전선의 권한을 잡고서 성념조, 정종성, 이승손 등을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고 조성문, 정차공이 전법을 고열하여
품위를 받들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사용, 윤맹겸은 다 지친으로서 상폐해야 할 사안인데 성문의 국법을 돌아보지 않고 공연히 제수하였으니 정사에 맡겨서 법을 깨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그 주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바른말로 배달하는 것이 오히려 전연 속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고 또 성윤은 분명히 잠깐 그대로 두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최경신의 일에 이르러서는 관례대로 당연히 외관에 서용해야 할 것으로서 위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300리 안에 수령의 빈자리가 한둘이 아닌데 서로 호응하여 말을 꾸며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임금의 뜻을 왜곡 품청하여 분수 없이 경력을 제수하였습니다. 임금의 총명을 덮어 가리워다가 정상이 드러나 덮을 수 없게 되니 구차하게 말하기를 법을 세운 이후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경기 밖에 임명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은 이 법이 마땅치 않아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침 경기 내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고 이것을 들어 구실을 삼으나 이것도 또한 교모하고 간사하게 기망하는 말입니다.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태연히 그것을 변경하고 법을 쓰고 안 쓰는 것을 자기의 편리와 불편에 견주어 보아 결정하니 이것은 집정자를 위한 입법이고 국가를 위하여 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의 처사에 두어 가지의 법을 깨뜨리니 요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국가의 치안과 정치에 잘되고 못됨이 법의 시행하고 안 되는 상태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는 금방 깨뜨린다면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자로가 임금 섬기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는 속이지 말고 임금의 위엄을 범하여 직간하라고 하였습니다. 신하의 죄로서 무엇이 임금을 속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위를 속인 죄는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만약 안다면 법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적발하지 않고 적발하여도 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길을 열어주고 간사한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율문에 이르기를 만약 규피함이 있어서 긴급 중요한 정상을 점검하여 허리멍텅하게 주문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가 뒤에 사실이 발각되면 비록 여러 해를 지나더라도 죄성은 맨박히 문초한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중전에 해당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히 밝은 결단을 내리시어 사강, 최부, 염조, 승손, 종성, 성문, 차공 등에게는 덮어 가리온 죄로 사용, 맹겸, 경신은 분수 없이 자기와 풍계를 받은 죄로 모두 파면시키고 고쳐 바로잡아서 국법을 밝게 보임으로써 분수 없고 외람한 행위를 막으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장차 새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새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 고 하였다. 장령 이겸지가 아뢰기를 최경신의 일은 이조에서 덮어 가리우고자 함이 더욱 심하니 진실로 그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신의 벗은 더욱 고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 말이 옳다. 내가 그 말을 그러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늙은 어베이가 있는 자가 300리 이내에 보낸다고 한 법을 일찍이 시행한 일이 없는데 이제 판서의 아들이 벼슬을 바꾸는 즈음에 하나하나 그 이수를 계산하여 임명한다는 것은 인정에 어그러짐이 있다. 만약 새 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공수는 옛날 뛰어난 기교를 가졌던 기술자 이름이고 사는 법률을 만들고 옥을 맡은 관원이며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5일 개유 세번째 기사 정갑손 이사철 이겸지 등이 최사용 윤맹경 최경신의 관직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 대산 정갑손 집이 이사철 장령 이겸지 지평 허사문 백효삼 등이 아뢰기를 판사 최사용은 최사강의 동복 동생이고 소윤 윤맹겸은 최부의 처지로서 다 지친간입니다. 판사는 무거운 관직이므로 본래부터 당연히 한꺼번에 사민을 천망해야 할 것인데 이조에서 상피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상호군의 벼슬을 주어가지고 판서로 바꾸어 주었으며 윤맹겸에 대하여는 이조에서는 병조에서 일찍이 개품하여 이조에 보내온 것이다고 핑계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추구하여 밝힌다면 이조나 병조의 굽고 바른 것은 마땅히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 맹겸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대신을 존중히 여기어 비록 주에는 다스리지 않더라도 사용 맹겸의 뱃슬은 모름지기 마땅히 고쳐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최경신과 같은 자는 마땅히 외관에 보임하는 것이 예규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외임을 받아야 할 자가 만약 늙은 어버이가 있다면 300리 이내의 수령으로 임명해 보내야 하는 법을 이조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조는 오로지 인사행정만 관장하고 있을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사행정에 관계되는 법령은 비록 급하고 갑작스러운 때일지라도 진실로 마땅히 검찰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도목정사이겠습니까? 6월 초부터 미리 먼저 준비를 완결하여 그 중에서 예규상 당연히 외직에 보임해야 할 사람의 본 고향과 부모가 있는 곳의 멀고 가까움과 길의 이수를 어느 것이나 자세히 살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경신을 마땅히 300리 안에서 임해야 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임금을 속여서 분수 없이 경력을 제수하여 이루어진 국법을 깨뜨렸습니다. 신등의 직책이 언관에 있으므로 두세 번 개청하고도 사유를 갖추어 상소도 하였으나 오히려 윤호를 얻지 못하니 통탄스럽고 민망함이 실로 깊습니다. 이 때문에 사헌부의 전원이 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총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기망한 죄는 본래부터 당연히 다스려야 하고 경신의 관직은 더욱 고쳐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예사는 이미 상소에서 다 알았으며 이제 또 개청하는 바도 죄다 알았다. 나는 경등의 말을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본업 출신자가 아니면 전이나 사역 등의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는데 이조가 일찍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조의 잘못이다. 이에 내가 오늘 이미 도승지에게 하교하였다. 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가 300리 안에 임명한다는 법은 비록 이미 입법은 하였으나 이 앞서 이조가 혹은 경기에 혹은 경관직에 제수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판세의 아들이 벼슬을 바꾸는 점에 낭청이 어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이 수를 따지어 가지고 제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감손등이 다시 아뢰기를 본업 출신이 아닌 자를 전이나 사역원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라는 법은 신등은 또한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00리 이내의 외직에 보임한다는 법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이조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여 법을 굽힘이 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최부와 낭청을 부르시어 그들이 전일에 이 법이 있음을 알았는가 아닌가를 묻더라도 부 등이 어찌 이 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들으니 예전부터 임금이 비록 스스로 법을 세웠더라도 스스로 그 법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조는 이미 상피하는 법을 파괴하고 또 외직에 보임하는 법을 깨뜨렸으며 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00리 안에 임명해 보낸다는 법도 파괴하였으니 한 번 일에 세 가지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되풀이하여 감히 진주하는 까닭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매우 옳다. 다만 300리 안에 제수한다는 법은 비록 입법은 하였으나 논의하지 아니한 지 오래다. 지금 판서의 아들이 갑자기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에 어그러짐이 있다. 경등은 이것을 가지고 이조가 기군 망상하였다 하나 나는 그것을 인정에 멀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망함이 있다면 내가 어찌 애석하게 여겨 그조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감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본부에서 처음에 경신을 제수한 사유를 물으니 이조의 낭청이 대답하기를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00리 안의 외직에 임용하는 법은 이미 섰으나 지금 300리 이내에는 수령의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또 묻기를 음성득사는 300리 이내이고 또한 빈자리가 있는데 어째서 제수하지 않는가? 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직사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조가 처음에 300리 이내의 법을 말하였으니 300리 안에 제수하는 법을 이조가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 경신으로 상관 사품을 삼아 득산이나 음성의 현관으로 한다면 직사에도 또한 판현사나 지현사로 하는 법이 이미 있으니 어찌 직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판서의 눈치를 살펴서 왕지를 왜곡해 받들었음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신등의 주청을 융가하지 않음은 대신을 존중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경신의 관직을 비록
고쳐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최부에게는 성은이 무한한 것입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직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은 경들이 수령을 제수하지 않느냐 물었기 때문이다. 경등의 말이 비록 옳으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깊이 더듬어서 논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하고 끝내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5일 개요 네 번째 기사. 경주의 강도인 묘삼을 율에 의하여 처단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건등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최사강이 자신의 관직을 파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겸 판의조사 최사강이 상언하기를 신은 전조의 적재가 아니어서 자칫하면 착오를 범하여 부끄러운 낯으로 직무에 나아가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비옥건대 신의 관직을 파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최부가 자신의 관직을 파해달라고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이조판서 최부가 상언하기를 신은 본승이 본래 어둡고 어리석은 미의 나이가 70을 넘어서 노쇠함이 날로 더하여 시책에 어두워져서 모든 때에 여러 번 잘못을 저질렀으니 전선의 직임에 맞지 않습니다. 비옥건대 신의 직사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자식 없이 죽은 아내의 노비 처리에 관해 아뢰다. 의정부가 형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지금 세상의 풍속에는 자식 없이 죽은 아내의 노비는 그의 남편이 그대로 부리다가 다른 아내를 다시 맞이하게 되면 그 노비를 즉시 죽은 아내의 친정집에 돌려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남편의 죽은 아내는 남편이 비록 장가를 가더라도 부인이 계가한 것과는 달리 의절하는 도리가 없는 것인데 노비를 친정집에 돌려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자식이 없어서 전계할 데가 없는 계모의 노비는 봉제사 하는 의자에게 반을 나눠주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오직 전모의 노비만은 봉사하는 의자가 부리지 못한다는 것도 또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천첩의 아들이 만약 적실의 아들이 없으면 승중봉사한다는 것도 일찍이 정한 제도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정모와 전정모, 계정모의 노비는 전혀 허겁하지 않는다면 승중의 뜻에 어그러짐이 있어서 모두가 정리에 맞지 아니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자식 없이 죽은 아내의 노비는 그의 남편이 부리다가 그가 죽은 뒤에는 후처에게서 난 승중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되 만약 적실의 아들이 없으면 승중하는 양첩의 아들에게 5분의 1을 주며 천첩의 아들이면 7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 노비는 모두 친정집에 돌려주게 하며 자식이 없는 전정모와 계정모의 노비는 승중한 양첩자에게 3분의 1을 천첩자에게 5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의 노비는 이미 시행한 격식과 관리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전에 수양한 자는 비록 자기의 아들과 같다고 하나 수양 부모에게 이미 승중할 수 없고 본가의 어버이를 위한 복지에 강복하는 규례가 없으니 마땅히 자손 밖으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에게 출계한 아들이면 본가의 친속의 복은 강복하고 출계한 집의 친속을 위하여는 본친의 예의에 조차 복을 입는 것이니 본손이 아니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중의자는 정의가 더욱 무거우니 본손이 아니라고 논한다는 이러한 사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조상의 유서에 본손이 아니면 타인에게 주지 못한다고 한 말이 있더라도 청하건대 정통 3년 9월에 받은
피지에 의거하여 유서가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일체 전항의 조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5번째 기사. 의정부가 각도 곡식의 상황을 규찰할 관리를 뽑도록 건의하다. 의정부가 호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공법을 시행하지 아니한 각도 곡식의 송장됨과 충실함을 수령간의 한몸으로 고루다님이 규찰하기 어려우니 청하건대 일찍이 대간이나 육조의 5품 이상의 벼슬을 지냈으며 공평하고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근신한 자를 뽑아서 제때에 납품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6일 갑술 6번째 기사. 의정부가 재용감의 관리에 관하여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재용감은 한나라의 재화가 있는 것입니다. 청사년에 본감의 종이 재화를 훔쳤는데 작물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많아서 복주하였습니다. 지금 귀생 등이 오히려 이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몰래 창고의 문을 열고서 제 마음대로 절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맡아 지키는 관리의 문단속을 게을리한 소치요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본감의 사면에 담을 높이 쌓고 사라능단 등 희귀한 물하는 괴를 만들어 견고하게 장치하고 차고의 무비는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우고서 야직과 주직의 관리는 반드시 서로 면대하여 교대하여서 텀을 타서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도둑의 현장을 붙잡아 고발하는 자에게 10관 이하는 면포 10필을 상으로 주고 20관 이하는 20필, 30관 이하는 30필, 40관 이하에는 40필, 50관 이하에는 50필을 주며 각기 범인의 제물로서 상품에 충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7일 을해 첫번째 기사. 송유인, 손번, 노식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이청의 곡식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이르다. 영변도호부사 송유인, 개천군사 손번, 결성현감, 노식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청의 곡식을 흩어주고 거두는 일들은 수령의 근무이다. 다만 도로 받아들일 때 각박하게 징수하거나 독촉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7일 을해 두번째 기사. 의정부가 무창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토관을 승진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동서의 연변에 모두 현감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무창현도 또한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곳의 토관은 자성의 예의에 따라서 채아직을 주고 그 자제들은 다른 연변 각 고을의 예의에 따라서 서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7일 을해 세번째 기사. 함길도의 정평부의 우박이와 별을 손상시키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8일 병자 첫번째 기사. 이사임 정득지 조형이 사조한 인견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병경의 경보가 자주 오고 있으니 수비와 방의 방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수령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니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또한 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소유하게 하면 백성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흩어주는 것을 해이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지 않으면 백성이 믿고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각기 자기의 직무에 나아가서 힘쓰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8일 병자 두번째 기사. 이순문과 김종수를 시켜 태조의 수용을 봉영하여 오게 하다. 판중추 원사 이순몽을 경주에, 예조판서 김종수를 전주에 보내어 태조의 수용을 봉영하여 오게 하였으니 이는 장차 고려
고쳐 그리기 위함이었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쉬용을 복령하는 의술을 아래다. 기일에 앞서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거행한다. 명절의 제사 의식과 같다. 그날 산선을 전문 밖에 벌려놓고 가사금이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연을 문 밖의 악차에 남향으로 베풀어 놓고 그 남쪽에 향루자를 설치한다. 때가 되면 관찰사 이하가 각기 조복을 입고 조복이 없는 자는 시복을 입는다. 전정에 들어와 사배하고 나서 차례로 나와 순서대로 지송 위에 선다. 집사 두 사람이 동계로 올라와서 동쪽 문을 경유하여 들어와서 어용을 담을 함을 받들고 가운데 문을 경유하여 나와 연에 모신다. 가사금이 앞에서 인도한다. 향루자가 그 다음에 서고 산선이 그 다음에 선다. 연이 출발하면 복령사가 수행한다. 관찰사 이하가 몸을 굽힌다. 연이 지나가면 오나면 몸을 바로 한다. 시위는 상례와 같이 하여 오리전까지 지송한다. 연이 지나가는 곳도 각도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들은 조복 차림으로 경상에 나와 지형하는데 연을 바라보고 몸을 굽힌다. 연이 도착하여 잠깐 머물면 관찰사 이하가 사배하고 나서 전도하는데 벼슬이 낮은 자가 전도한다. 객관이 문 밖에 이르면 몸을 굽혀 지형한다. 집사 두 사람이 의용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가서 대청의 탁자 위에 봉헌한다. 산선이 들어와 진열하기를 상례와 같이 한다. 관찰사 이하가 뜰 가운데에 들어와 차례대로 쓰면 집사자가 상향하고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를 행한다. 이튿날 새벽에 관찰사 이하가 뜰에 들어와 행례하고 지성하기를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모두 시복을 입는다. 서울에 도착하면 정문을 경유하여 임례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조나 병조에서 벼슬을 제수할 때의 잘못된 점은 의정부가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관리는 반드시 만 30삭이 되기를 기다려서 5번의 고사를 3번 상의 성적을 얻은 자를 가자한다는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도 이조나 병조에서 벼슬을 제수할 때에 혹은 결혼된 자리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과 자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비록 죄임 월수가 미만한 자를 혹은 종칠품인 계공량을 차례를 뛰어넘어 육품을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정오품인 통천낭을 차례를 뛰어넘어 정사품을 제수하기도 하여서 입법한 본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외가는 임기가 만기되기를 기다려서 5번의 고사를 거쳐 가자 하는데 경관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차례를 뛰어넘어 자격을 주니 실로 온당하지 아니합니다. 더군다나 군공으로 벼슬을 받은 사람은 한때의 중상으로 혹은 가자하고 혹은 차례를 뛰어넘어 승진하지만 경관은 다만 결혼된 자리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공도 없이 차례를 초월하여 가자하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삼가 송나라의 제도를 상고하여 보니 모든 직사관을 제수할 때 기록관 관품의 고화를 기준으로 하여 직사보다 관품이 한 품이 이상이 높으면 행직이라고 하고 한 품이 낮으면 수직이라고 하며 2품 이하로 낮으면 시직이라고 하였으며 동품인 것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숭령년간의 이부에서 사람을 선임하여 제수하여 임명하여 파견할 경우에도 역시 자품을 순서 고하에 따라서 행, 수, 시의 3등을 나누었습니다. 정화 3년에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이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직사관은 품계에 따라 행, 수, 시의 명칭을 붙이게 하고 외관직에 임명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당나라의 마막은 종육품 봉일왕의 자품으로 종칠품인 정중시어사의 직사를 행직하였고 한태는 종팔품 성봉랑의 자품으로 정팔품인 감찰어사의 직사를 수직하였으며 유우석은 종구품 묵림랑의 자품으로 정팔품인 감찰어사의 직사를 수직하였습니다. 비옥건대 지금부터는 옛날 제도의 행수직
법을 위반하여 이전화 병조에서 벼슬을 제수할 때 혹은 빈자리가 모자라거나 사람과 직사가 서로 맞음으로 어쩔 수 없이 성품하거나 강등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갖춰 계문하게 하고, 자급이 높은 자를 낮은 직무에 강등시켜 임명하는 자는 행위라고 이끌고, 자급이 낮은 자를 높은 직무에 올려 임명하는 자는 수라 이끌으며, 자급과 관품이 서로 맞는 자와 외임인 관리를 전대로 그냥 보임하는 자와 그 중에 부득이하게 행직이나 수직을 제수하는 자는 계본을 제수하거나 대간에 통보할 때 모두 기록하여 참고해 살피는데 증빙이 되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임기의 만기를 기다려 가자하는 법을 깨달으리지 않게 되고, 때를 노려 참람하고 지나친 승진을 감행하는 패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을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지편전 부제약 이상을 제외한 동서반의 3품 이하의 관직으로서 각 품 내에서 승품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후보자를 추천하여 계문하고, 승품시키지 않고 본 작업 그대로 높은 직사에 올려 수직한 자를 가자할 때는 임기가 만기되기를 기다려 오고, 삼상의 예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그 중에 임명된 연수, 실사로 취재한 것으로서 도목에 올려서 승품하는 것과 관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자급이 높은 자에게 행직을 임명할 때는 본직을 호칭하지 않고 다만 본래의 자품만을 사용하고 행위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2품 이상의 직사에 임명된 자는 비록 자품이 높은 자가 낮은 직사에 강등되어 임명되더라도 행위라고 일컬지 않는다. 2품 이상이 낮추어서 3품의 직사에 임명된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그가 경력한 실직의 작업을 본 작업으로 일컬어 임명한다. 1. 규례에 따라 당연히 승품되는 의정부의 사인, 6조의 낭청, 승정원의 주서 등의 관원도 또한 임기가 만기되어 승품할 때에는 예전의 작품을 그대로 두고 수직에 올려 임명한다. 1. 행직이나 수직인 자는 그들 본 아문의 좌석의 순서나 예법 및 녹질, 과전, 자손의 승음 등의 일은 일체 직사에 조차 시행하고, 조로 의물과 수반 순차와 외방에 출사할 때에 지형하는 좌차와 서로 회차할 때의 예법과 모든 공사 회합 때의 좌차와 예법은 일제로 본 작품에 쫓는다. 그 중에 올려 수직하던 사람이 따로 직사를 낮추어 임명된 자는 과전의 승음도 또한 이미 경력한 직사에 쫓는다. 당사관으로서 이미 통정대부를 행직한 자는 다른 통정과는 구별된다. 비록 행직으로 임명되었더라도 그 의물, 예법, 좌차, 서는 차례 같은 것은 일체 당상관의 예규에 쫓는다. 1. 참회관은 자급이 높은 자는 드물고 적으며 빈자리의 수는 많으므로 제수할 때 비록 방해하여 사세가 충정 임명하기가 어려우니 이조와 병조에서 그때마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황희, 신계, 하연, 출사강, 황보인 등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을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 의정, 신계, 좌찬성, 하연, 우찬성, 출사강, 참찬, 황보인, 우참찬, 이숙지, 병조, 판서, 정연, 참판, 신인손 등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을 의논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갑산 방면은 적인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니 마땅히 병력을 증가하여 적을 방어하는 데에 대비하여야하겠으며, 경상도의 사천, 고성, 영해는 가장 바다에 가까운 곳으로 방어 대책이 긴급한데 업성을 아직 쌓지 않았으니 마땅히 급히 축조해야 하겠습니다. 하삼도와 항해도 연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저쪽 적이 들여오니 마땅히 육지의 안쪽으로 옮겨 들어와서 적변을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각 고을의 성과 옹성, 적대, 지호를 일시에 모두 만들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점차로 축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삼도 연변 각 고을의 축성이 끝난 후에 내지 각 고을의 업성을 차례로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0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권맹송이 외조모의 상에 대복을 입고자 하나 허락지 않다. 경상도 관찰사 권맹손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이 외조모의 상에 대복을 입고자 하나 내가 생각하기는 대신 상주 노릇을 하는 법은 비록 승중장손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외손이 상주를 대신하는 관례는 없으니 경은 그렇게 알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0일 모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이세영의 어머니가 서울에 있으므로 이세영이 어머니를 뵙도록 하다. 임금이 와서 어머니를 뵈이도록 명령하였다. 세영이 포천에 이르러 병으로 앓음으로 의약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으나 세영이 앓는 몸으로 수레를 타고 서울에 돌아왔다. 쌀 1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0일 모인 네 번째 기사 양계 부방군사는 건치나 성묘를 하고 방어제에 도착한 날부터 돌을 주게끔 하다. 의정부가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양계의 부방군사로서 건친이나 성묘를 하고서 곧 방어처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 서울을 출발하는 날을 기산하여 돌을 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친병을 핑계 삼아 여러 달을 유련하면서 함부로 허위로 도착 기록을 하오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방어체에 도착한 날로부터 돌을 주어서 만 1주년이 되거든 교대시키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화를 받다.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염해다라 등 사인이 반차의 순위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김황이 아버지의 상기를 지키고자 벼슬의 명령을 회수하기를 청하다. 김황이 상언하기를 신이 죄를 쌓았으므로 집안이 화의에 걸리게 되어 신의 아버지 김학제가 갑자기 성대를 떠났습니다. 신이 무덤 옆에 거류함이 겨우 5개월을 지났을 때에 엎드려 성언을 입어 신에게 호군의 벼슬을 주시고 기복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듣고 놀람과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본래 자질이 없는 몸으로 승문원에 인원수나 채우고 있었더니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봄 2월에 이르는 동안 마침 조정의 왕복 문서가 매우 많았고 겸하여 야인의 거류 정원을 취조하는 일이 많고 또 회주사의 서장관의 임명을 받기도 하니 이런 이들 때문에 밤낮으로 분주함으로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묵은 병환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신이 휴가를 얻어 시약하려고 하였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의 병은 다만 오래된 증세일 뿐이다. 염려하지 말고 직사에 이바지하라고 하셨으며 또 서장관을 하는 것을 해면하여 주시기를 주청하고자 하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관계됨이 가볍지 않으니 해면을 주청하였으나 안 될 것이다. 또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태로 보면 너가 돌아올 때까지는 생명을 이어갈 것 같다고 하시며 청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울음을 참고 명령대로 좇을 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나가서는 국사에 봉공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병을 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병상 옆에 있을 수 없어서 야기의 시봉에 늦고 게으름이 많아서 종천의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지금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3년의 상기를 지켜서 조금이나마 만극한 슬픔을 푸는 길뿐이온데 무덤의 흙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제배에 응종하게 되면 신은 선부에게 생견과 사후에 모두 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실로 천지간의 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엎드려 국가의 법제를 보니 상수나 재상, 대신과 같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자가 아니면 기복을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한갓 이 학의 한두 글자를 겨우 안다고 하여 외람되게 기복의 명령을 받들게 되오면 어찌 다만 지위의 경중을 돌아보지 않고 슬픔을 읽고 명령에 순응하였다는 비방이 한 세상에만 전파될 뿐이겠습니까? 상기를 단축하고 예절을 파괴하였다는 논의가 천재의 창사를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또 사대하는 직임이 중하여 반드시 기복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면 승문원에는 제조가 일찍이 교지를 받들어 골라 뽑아 하급을 익혀서 제의가 성취된 자가 4, 5인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한다면 비록 신의 조잡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사대하는 일에 조금 더 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3년의 상기를 마치는 동안에 그 업을 폐지할 것이 염려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신이 이미 이 학에 대한 명령을 받들어 자신의 임무를 삼고 있으니 비록 상복을 입고 있은들 어찌 감히 학업을 폐지하여 임금이 맡겨주신 임무의 중대함을 저버리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머리가 어지럽고 눈에 현기가 나며 넓적다리와 정강다리가 저리고 거북한 정세가를 알았더니 상을 만난 이래로는 한갓 묵은 병이 더욱 심할 뿐 아니라 온갖 병이 번갈아 침범하여 정신이 허리멍텅합니다. 비록 병을 무릅쓰고 직무에 나아가고자 한들 어찌 감히 사령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에 이미 이에 미치니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어서 다만 울부짖음만이 절실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착하신 자애로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밝으신 판단을 내리시고 신의 벼슬의 명령을 회수하시어 상제를 마치게 한다면 다만 소신이 다행히 벌레 같은 미미한 목숨을 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만분의 1이나마 보탬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1일 김효 세번째 기사. 조주산이과 박이가 사조하니 그들을 인견하고 홍법과 황곡을 민생을 위해 처리하도록 말하다. 홍중목사 조수산과 구례현감 박이가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별을 다품하는 데에는 지대하는 배가 있고 종이와 필묵의 비용이 있다. 이 때문에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공법을 시행하는 것이 많이 거둬들이려는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식한 백성들이 어찌 공법의 본의를 알겠는가? 너희들은 이를 알라. 또 황곡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을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촉하여 급박하게 굴면 백성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것이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인정은 아니다. 긋고 헛어주는 깃들은 너희들에게 있으니 장량하여 마땅하게 처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1일 김효 네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들이 산사에 놀러 갔다. 중들과 싸우고 옥에 구속되다. 처음에 성균관과 동남부의 학생 26인이 유희를 위하여 삼각산 덕방암에 갔더니 그 암자의 중이 이웃절의 여러 중들을 불러 길 옆에 숨겨두고 동구에서 북을 치니 엎드려 숨어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뛰어넘으로 유승들이 의관을 버리고 흩어져 달아나고 습격을 당한 자가 2사람이 되었다. 그 중에 권절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굿새가 용감하기가 남보다 뛰어났다. 돌을 던져 습격을 물리치니 여러 유생들이 힘입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중의 무리가 형제의 고사니 형제에서 아뢰기를 모든 유생이 산사에 유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섰는데 이제 유생들이 때를 지어 절에 가서 중들을 때리어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잡물을 빼앗았으니 학생의 지치 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모두가 도망가서 숨어버렸으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엄중히 뒤쫓아 체포하여 공신의 후손과 유엄자를 가리지 말고 죄다 신체를 구속하여 추액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의금부에 내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유생들이 의금부에 내려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스스로 옥에 나아갔다. 그때 유계문이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덕방암의 중에게 배우고 있었다. 계문이 이 때문에 분을 품은 것이다. 사림이 그를 거르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2일 경진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현덕빈의 상망제와 시향제의 측문규식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현덕빈 홍궁의 상제 뒤에 상망제와 속절, 사중삭, 시향제의 측문규식에 대하여 아뢰기를
묘소의 예의에 의하여 무슨 볕을 아무개는 삼가 교지를 받으러 감히 현득빈께 고하나이다 라고 쓸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일 감련관이 화포 쏘는 방법과 보관을 엄히할 것을 건의하다. 화포를 쏘는 방법은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무입니다. 그런데 본도의 육진, 각 보의 군인들은 어리석고 의혹되며 게을러서 전혀 화포 방사법을 고려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군기감에서 만기제대한 화약 공장을 파견하여 교습시키게 하고 감령관은 교습의 근태 상황을 살펴서 그 중에 부지런하고 효과가 있는 자는 상으로 벼슬을 주고 게으른 자는 그대로 각진의 화포군에 배석하여 권장과 징계를 삼게 하옵소서. 또 각 고을의 화포와 주철 심포를 간혹 유실하는 것은 반드시 공장이 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 청하건대 공장을 추궁하여 육전의 규정에 의하여 논제하거나 혹은 육진에 나누어 배치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화포 방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감령관이 교차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는 데에 달린 것입니다. 서울 안에 만기제대한 화약 공장을 자주 내려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청하건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화포를 훔친 공장이 있다면 감사로 하여금 추액하여 논지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주문사의 통사 김한이 황제로부터 온 상사와 책서를 올리다. 통사 김한이 먼저 와서 황제로부터 상사가 있었다고 아뢰고 이어 등사한 책서 2통을 올렸다. 임금이 인견하고 의복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행직 수직의 법을 처음 사용하여 김일기, 김의지, 유지, 윤사위원에게 제수하다. 김일기로 행 동첨지 돈영부사를, 김의지로 행 판사복시사로, 유지로 수 사관은 조화 헌납을, 유사윤으로 수 사관은 우 헌납을 삼았다. 행직 수직의 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죄를 지어 고신을 빼앗긴 사람을 군관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각도의 크고 작은 변장들이 혹은 범죄로 고신을 빼앗긴 사람을 스스로 군관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군졸이 적에 달려가 공을 세우면 관례에 따라 마땅히 공을 보상할 것인데 지금은 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연주를 타서 청탁하여 다른 날 소용될 계제를 만드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모든 죄가 강상에 관계되거나 장죄를 범한 사람을 군관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유환생과 유교가 사조안에 인견하고 민생을 모율하고 부율할 것을 말하다. 평안도 경력 유환생과 평안도 도사 유교가 사조안에 인견하고 말하기를 평안도 사람들은 성사는 일로 인하여 혹은 소유하게 되었으며 황해도의 백성들도 또한 평안도 때문에 편안하게 지내지 못한다. 너희들은 각기 자신의 직무에 나아가서 민생을 위무하고 구율하도록 하라. 또 이창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누어주는 일을 일절 법대로만 좇으면 백성의 원성이 있게 된다. 법은 안 쓸 수는 없으나 법을 운영하는 권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김황이 상서하여 3년상을 마칠 것을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옥의 가돈 강도 파도를 참행에 차하다. 그대로 따르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7일 얼리온 첫 번째 기사 김황이 기년 동안이라도 상주 노릇을 할 수 있기를 청하다. 김황이 또 상언하였는데 대략 이렇게 말하였다. 3년의 상제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기년 동안이라도 상주 노릇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일일 뿐입니다. 옛날 제여가 기년의 상기를 행하기를 청하니 공자께서는 그의 의지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불추한 신도 또한 그것이 옳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임금의 위엄이 지중하여 신의 작은 정성이 통하지 못하니 감히 3년의 상기를 굳이 청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3년상을 이미 행할 수 없으니 기년상이라도 행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의 오늘날 지극한 소원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말이 진실한 정성에서 나온 것을 가엾게 생각하시어 신의 출사를 잠깐 기년 동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7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오치성과 권후가 사주하니 그들에게 민생을 살펴 공법과 의청을 실행할 것을 말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곡식을 납품하는 일은 그 배단이 많기에 공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무식한 백성들이 어찌 그것이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치선이 아뢰기를 신이 2번 외관에 보임되었으며 또 고향인 시골에 살면서 민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법을 시행할 때는 혹 좋지 않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시험해 본 뒤에 이르러서는 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일은 모름지기 민정을 자세히 살펴서 그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요즘의 수령들은 게으른 자는 회수하고 분배하는 것은 게으리하고 유능한 자는 각박하게 하는데 지나친다. 이런 일들은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서 자신의 직무에 건신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사대문에서 기청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최윤옥과 김이정을 인견하고 그들에게 민생에 힘쓸 것을 말하다. 성천도 호부사 최윤온과 지강진 현사 김이정이 사주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은 의복과 음식의 근본이고 환곡은 흉년을 구제하는 자료로서 다 서민들이 스스로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장함이 부족하면 혹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자가 있고 황국의 횟수와 본대가 마땅한 말을 잃으면 백성이 의지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각기 자신의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동궁에 첨사관을 두어 서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말하기를 중국의 황태자는 이미 간관을 두고 또 첨사부를 세워서 서무를 처리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동궁의 요속은 비록 서영관이 있으나 이미 진강을 담임하고 겸하여 또 선무까지 맡고 있어서 옛 제도에 합치하지 않으니 사무를 처리하는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옛 제도가 이미 명백하지 않느냐. 이조에 전교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관원을 두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동궁의 요속은 개국 이래로 다만 서영관만 두었어도 결함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새 관원의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황태자의 일을 하나하나 본받아 의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일은 모름지기 마땅히 의정부와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태자와 우리나라의 세자와는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그 일은 한 가지인 것이다. 너희들은 말리지 말라.
하고 이어 서광으로 하여금 이조가 의정부에 보고하는 첩정의 시안을 기초하게 하였다. 서강이 드디어 찬술하에 올리기를 서연은 오로지 진강의 임무를 위한 것인데 궁중의 잡무까지도 또한 아울러 관장하고 있어서 관원을 설치한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삼가 대당 6전을 상고하여 보니 태자 첨사부에는 첨사 1위는 정삼품이고 소첨사 1위는 정사품입니다. 상첨사의 직무는 동궁의 삼시와 십솔부의 정령을 통솔하여 그 기강을 세우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소첨사는 그 차석이었습니다. 비교건대 옛 제도를 모방하여 첨사원을 설치하고 좌우 첨사 각 1인, 동첨사 1인을 두어 다 종삼품관으로 하여 벼슬이 예문 직제학의 위에 있게 하며 주사 2인을 두되 정팔품 계제직으로 하여 칠품에서 거관하게 하고 오로지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여 직임을 나누어 맡게 하십시오. 임금이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재결하게 하고자 하므로 이 관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고 하였다. 계제직은 이력을 따라 차차 올라가는 벼슬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 도사 박회를 불러 유생들이 승도와 싸우게 된 원인을 문책하다. 그 원인을 묻고 이어 전지하기를 나도 또한 승도들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홀로 유생들에게만 치우칠 수는 없다. 마땅히 허심탄회하게 추문하여야 할 것이다. 선비는 진취 도상의 사람이니 마땅히 국가의 법을 받들어 지켜야 할 것인데 이제 드디어 법을 어기고 산중의 절에서 놀며 불경을 빼앗고 불탁을 파괴하면서 여러 날 동안을 횡행하였으며 교관은 이것을 고찰하지 못하였으니 나도 교관도 아울러 군문하고자 한다. 그것을 제조에게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